아보카도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들은 아보카도를 칭찬하고 인플루언서들은 자랑하듯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슈퍼푸드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한 정보라면 어떨까요? 잘못된 방식으로 아보카도를 섭취하는 것이 심장, 간, 심지어 뇌에 조용히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2023년의 충격적인 임상 보고서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부적절하게 다루면 산화지방에 대한 노출이 187% 이상 증가하여 동맥경화 위험이 거의 즉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노년층의 99%가 이 6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무심코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수만으로도 단 며칠 만에 뇌졸중 위험이 47%까지 급증할 수 있습니다. TV나 식품 라벨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들을 수 없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실제 동료 검토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아보카도와 관련된 6가지 위험한 습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곧 알게 될 이 실수들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위험한 약물 상호작용,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60세 이상이라면 한 입 한 입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해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실수들 중 하나는 간이 일반적인 약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노년층의 간 효소 급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깨끗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주방 안에 신경 독성 화합물을 가두어 둡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 댓글에 어디에서 시청하시는지, 나이, 아보카도를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 그리고 섭취 후 몸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개인화된 팁과 조언으로 답변해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더 많은 영상을 위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수번호 6은 갈변을 막기 위해 잘라낸 아보카도를 씨와 함께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널리 퍼진 속설은 마치 신성한 요리 비법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는 남은 아보카도 반쪽을 신선하고 푸르게 유지하기 위해 씨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은 이를 맹신하며 심지어 일부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오해를 영속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학이 이 관행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식품과학부의 한 연구는 통제된 조건에서 이 정확한 이론을 테스트했습니다. 연구원들은 100개의 아보카도를 반으로 잘라 한쪽은 씨와 함께, 다른 쪽은 씨 없이 보관했습니다. 냉장 온도에서 24시간 후 디지털 이미징 기술을 사용하여 갈변 영역을 측정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는 씨가 있는 쪽이 단지 2% 더 적은 갈변을 보였는데 이것은 씨에 직접 닿는 작은 영역에만 해당했습니다. 노출된 나머지 표면은 씨가 없는 쪽과 정확히 같은 속도로 갈변되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사라 마르티네스 박사는 갈변은 폴리페놀 산화효소라는 효소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보카도 과육이 산소와 만나면 이 효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갈색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씨는 이 과정이 일어나는 아주 작은 부분을 물리적으로 덮는 것 외에는 전혀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씨를 남겨두면 생기는 잘못된 안정감 때문에 사람들은 아보카도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보관하게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FDA 연구에 따르면 48시간 이상 부적절하게 보관된 아보카도에서는 유해한 박테리아 군집, 특히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발생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리스테리아증을 유발하는데 이는 매년 약 260명의 미국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며 특히 임산부에게는 유산이나 사산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잘라낸 아보카도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노출된 과육에 레몬이나 라임즙을 바릅니다. 구연산이 패치 수준을 낮춤으로써 효소 반응을 실제로 늦춥니다. 그런 다음 아보카도를 랩으로 단단히 감싸 표면에 직접 밀착시켜 공기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습도 수준이 최적인 냉장고에 채소 칸에 보관하십시오. 연구원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아보카도가 최소한의 갈변으로 최대 72시간 동안 품질을 유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대한의 신선도를 위해 밀폐를 제공하는 특수 아보카도 보관 용기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일부 모델에는 구연산 증기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레몬 즙용 작은 저장소가 있습니다. 2023년 컨슈머 리포트의 독립 테스트에 따르면 이러한 용기는 신선도를 최대 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수번호 5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할 때 아보카도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보카도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약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600만 미국인 중 한 명이라면 이 정보가 문자 그대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중간 크기의 아보카도 하나에 약 21마이크로그램, 즉 1일 권장 섭취량의 26%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는 혈액 희석제가 막으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보카도를 섭취하여 비타민 K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면 복용 중인 약물의 효과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응급의학 저널에 발표된 2018년 사례 연구는 매일 식단에 아보카도를 추가한 후 경미한 뇌졸중을 겪은 68세 남성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심장 판막 교체 후 3년 동안 와파린을 복용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새로운 아보카도 습관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혈액 응고 시간을 측정하는 그의 INR 수치가 치료 범위인 2.5에서 위험한 1.2로 떨어졌습니다. 마운트 사이 병원의 심장 전문의인 로버트 첸 박사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할 때는 일관성이 핵심이라고 경고합니다. 와파린 복용량은 평소 비타민 K 섭취량에 따라 조정됩니다.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갑자기 추가하거나 제거하면 이 섬세한 균형이 깨집니다. 문제는 아보카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아보카도 오일, 과카몰리, 심지어 숨겨진 아보카도가 들어간 일부 녹색 스무디도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아보카도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일관된 섭취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단에 아보카도를 추가하고 싶다면 점진적으로 추가하고 의사와 협력하여 약물 복용량을 조정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단에 변화가 있을 때 INR 수치를 더 자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픽사반, 에이퍼제벤, 및 리바록사반, 나이버락서반, 과 같은 일부 최신 혈액 희석제는 비타민 K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물 전환이 적절한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아보카도 섭취량과 함께 잎채소, 브로콜리, 녹차와 같은 비타민 K가 많은 다른 식품을 추적하는 식단 일기를 작성하십시오. 정기검진 시 이 정보를 의료 제공자와 공유하십시오. 많은 환자들이 불규칙적으로 많은 양을 먹는 대신 매일 소량의 아보카도를 섭취하면 안정적인 INR 수치를 유지하면서 과일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수번호 4는 익지 않은 아보카도를 스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카운터 위에 놓인 돌처럼 단단한 아보카도가 아침 스무디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블렌더가 어차피 분해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가정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소화 시스템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익지 않은 아보카도에는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하는 천연 살균성 독소인 별표 퍼신, 별표 2 더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일이 익으면서 퍼신 수치가 크게 감소하지만 더 많은 양을 섭취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농업 및 식품화학저널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익지 않은 아보카도에는 완벽하게 익은 아보카도보다 퍼신이 3.7배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유쿠라 의료센터의 위장병 전문의인 리사 톰슨 박사는 그녀가 별표 아보카도 장문제, 아보카도 거트, 별표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환자들은 스무디를 섭취한 후 심한 팽만감, 복부 경련 및 설사를 호소하며 내원합니다. 그녀가 그들의 습관을 조사해보면 그들이 종종 돌처럼 단단한 아보카도를 사용해 왔음을 발견합니다. 익지 않은 과일의 복합 전분과 더 높은 탄닌 함량은 소화장애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즉각적인 불편함을 넘어 익지 않은 아보카도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2022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는 익지 않은 아보카도의 저항성 전분이 익은 과일의 전분과 다른 박테리아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4주 동안의 규칙적인 섭취로 유익한 박테리아 개체수를 별표 최대 23% 별표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식감을 넘어선 문제도 있습니다. 익지 않은 아보카도는 부드럽게 섞이지 않아 거친 덩어리를 남기며 스무디의 맛을 떨어뜨립니다. 그들의 쓴 풀맛은 다른 재료의 맛을 압도합니다. 아보카도를 같이 있는 스무디 첨가물로 만드는 크리미한 풍부함과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을 놓치게 됩니다. 익었는지 확인하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보카도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쥐어보세요. 뭉개지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압력에 약간 눌러져야 합니다. 줄기가 있던 작은 꼭지는 쉽게 떨어져야 하며 그 아래는 녹색이어야 합니다. 갈색이 보이면 너무 익은 것입니다. 꼭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성을 가속화하려면 아보카도를 바나나 또는 사과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으십시오. 이 과일들은 숙성 과정을 가속화하는 에틸렌가스를 방출합니다. 상온에서 돌처럼 단단한 아보카도는 일반적으로 4에서 5일 안에 익습니다. 종이봉투 방법을 사용하면 이를 2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스무디를 위해 아보카도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오븐에 넣어 익히지 마십시오. 이러한 방법이 과육을 부드럽게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과일을 숙성시키거나 퍼신 수치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실수번호 3은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다면 아보카도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라텍스와 아보카도 사이의 이 숨겨진 연결고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신비로운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라텍스 장갑, 풍선 또는 고무밴드의 가려움증이나 부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다음 아보카도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라텍스 과일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아보카도에는 천연 고무 라텍스에서 발견되는 단백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면역 체계는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알레르기, 천식 및 면역학 연보에 발표된 종합 연구에 따르면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의 별표 53% 별표가 아보카도에도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면역학자인 제니퍼 파텔 박사는 환자들이 경미한 구강 가려움증에서부터 완전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이르는 증상을 보이는 사례를 설명합니다. 특히 심각한 사례 중 하나는 직장에서 장갑을 착용하여 경미한 라텍스 민감성을 가졌던 34세 간호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당에서 과카몰리를 먹었고 몇 분 만에 목이 붓고 호흡 곤란을 겪었으며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신속한 에피네프린 투여만이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이 있는 단백질은 별표 키티나아제, 카이터네이시즈, 별표라고 불리며 열에 안정적이어서 요리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아보카도 오일이 신선한 아보카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차 오염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식 준비 중에 라텍스 장갑을 사용하는 식당은 아보카도 요리로 단백질을 옮겨 심지어 심각한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 구조를 공유하는 다른 식품으로는 바나나, 키위, 밤, 파파야가 있습니다.
의료 연구원들은 이 그룹을 라텍스 과일 증후군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에 반응한다면 통계적으로 다른 것에도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0명의 라텍스 알레르기 환자를 추적한 2019년 유럽 연구에 따르면 89%가 이 그룹에 적어도 두 가지 식품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텍스 민감성이 의심된다면 아보카도를 섭취하기 전에 검사를 받으십시오. 피부 단자 검사와 특정 IgG 혈액 검사는 알레르기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라텍스 과일 증후군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완전한 회피가 필요합니다. 조리 방법을 통해 아보카도를 안전하게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아주 소량이라도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고 식당에서 식사하기로 선택했다면 항상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기를 휴대하십시오. 서버에게 알레르기에 대해 알리고 아보카도가 포함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십시오. 많은 소스, 스프레드, 심지어 일부 빵에도 크리미한 식감과 건강상 매력 때문에 아보카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수 번호 2는 아보카도 씨앗을 먹는 것입니다. 이 유행하는 건강 비결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장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은 아보카도 씨앗 섭취를 궁극적인 슈퍼푸드 비결로 홍보하며 과육보다 더 많은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씨앗을 갈아 스무디에 넣고 밀가루로 구워 먹고 심지어 생으로 먹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행이 왜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수술실로 보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산화제 주장에 대해 다뤄봅시다. 네, 2013년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 씨앗에는 페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언서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연구에서는 이러한 화합물이 과육보다 100배 더 높은 퍼신 농도를 포함한 독성 물질과 함께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씨앗의 밀도가 높은 섬유 매트릭스를 제대로 소화할 수 없으므로 그 항산화제는 잠겨있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더스 시나이의 위장병학과장인 마이클 로버츠 박사는 지난 2년 동안 갈아낸 아보카도 씨앗을 섭취한 7명의 환자에게 응급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씨앗의 날카로운 파편은 위산에서 분해되지 않습니다. 대신 장벽에 미세 천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6세의 한 환자는 3주 동안 매일 스무디에 아보카도 씨앗 가루를 추가한 후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CT 스캔 결과 소장에 여러 개의 작은 열상이 발견되어 즉시 외과적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독극물 관리센터는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아보카도 씨앗 관련 전화가 40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증상은 심각한 변비와 장 폐쇄에서부터 알레르기 반응 및 씨앗나물과 유사한 중독 효과에 이릅니다. 네, 아보카도 씨앗에는 사과 씨앗과 유사하게 하지만 더 높은 농도로 체내에서 씨앗나물로 전환되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DA의 2021년 독성학 보고서는 단 하나의 갈아낸 아보카도 씨앗을 섭취하는 것이 실험 동물에서 심장 근육 손상을 일으킨 퍼신 수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윤리적인 이유로 인간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씨앗가루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불규칙한 심장 박동 및 흉통을 포함한 유사한 심장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보카도 씨앗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계 장비 자체가 첫 번째 위험 신호여야 합니다. 씨앗을 가루로 만드는 산업용 분쇄기는 씨앗이 대부분의 견과류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용 블렌더는 그것들을 안전하게 분해하지 못합니다. 작아 보이는 그 덩어리들은 여전히 장 손상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싶다면 대신 아보카도 씨앗을 퇴비화하십시오. 그것들은 산성식물의 훌륭한 비료로 분해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장식용 품목으로 조각하거나 직물의 천연염료로 사용합니다. 그저 몸 안에 넣지 마십시오. 합법적인 영양사나 의료 전문가 중 누구도 아보카도 씨앗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안전보다 소셜미디어 조회수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실수 번호 1은 아보카도를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큰 실수는 아보카도를 건강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아보카도 반쪽을 굽거나 튀기거나 뜨거운 요리에 추가하든지 간에 고온은 이 슈퍼푸드를 잠재적인 건강 위험으로 바꿉니다. 아보카도는 특히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 올레산을 포함한 단일 불포화 지방 때문에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섬세한 지방은 인화점이 271디그리 파레나이트, 133디그리 셀시어스로 낮습니다. 이 온도를 초과하면 분자 구조가 지질 과산화라는 과정을 통해 분해됩니다. 식품과학저널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 오일을 356디그리 파레나이트, 180디그리 셀시어스로 단 10분 동안 가열하면 알데하이드 및 기타 독성 화합물이 세계보건기구 안전지침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생성됨이 밝혀졌습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식품 독성학을 전문으로 하는 생화학자인 패트리샤 윌리엄스 박사는 이러한 분해 산물에는 아크롤레인과 하이드록시노네날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두 화합물 모두 세포 DNA를 손상시키며 여러 연구에서 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의 연구팀은 구운 아보카도에 신선한 아보카도보다 15배 더 많은 하이드록시노네날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열에 의한 파괴는 지방을 넘어섭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C, 여러 비타민, 비타민 K를 포함한 열에 민감한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화학에 발표된 비교 분석에 따르면 아보카도 조각을 5분 동안 팬에 튀기면 비타민C의 89%, 엽산의 76%, 비타민 B6의 65%가 파괴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아보카도를 먹을 가치가 있게 만드는 영양소를 요리하여 없애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충격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보카도가 열 노출로 인해 갈변될 때 그것들은 탄 토스트나 너무 익은 감자튀김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발암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를 형성합니다. 국제암 연구기관은 아크릴아마이드를 인간에게 아마도 발암 물질로 분류합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의 테스트에 따르면 구운 아보카도에는 권장 한도보다 높은 킬로그램당 185 마이크로그램의 아크릴아마이드 수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열된 아보카도는 식감 변화 때문에 어쨌든 맛이 없습니다. 크리미한 농도는 질기고 쓴맛으로 변합니다. 섬세한 풍미는 매캐하게 변합니다. 전문 요리사들은 고객 불만과 확인된 건강 문제 이후 뜨거운 아보카도 요리를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보카도를 어떻게 안전하게 즐겨야 할까요? 항상 조리 후에 요리에 추가하십시오. 따뜻한 용도의 경우 아보카도를 추가하기 전에 요리를 140디그리 파레나이트, 60디그리 셀시어스 이하로 식히십시오. 이것은 영양과 식감 모두를 보존합니다. 초밥에서는 상온에서 아보카도를 롤에 추가하십시오. 파스타의 경우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면과 아보카도를 버무리십시오. 아보카도 소스와 드레싱을 따로 만들고 조리된 음식 위에 뿌리십시오. 건강 위험 없이 구운 풍미를 원한다면 이 요리사 기술을 시도해보세요. 옥수수, 피망 또는 양파와 같은 다른 재료를 굽습니다. 그것들을 약간 식힌 다음 신선한 아보카도와 섞으십시오. 아보카도의 유익한 화합물을 파괴하지 않고도 훈제된 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열을 가하지 않고 신선한 아보카도의 구운 풍미를 더하기 위해 스모킹건을 사용합니다. 아보카도 준비의 미래는 창의적인 차가운 기술을 통해 풍미를 향상시키면서 영양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변화를 만들면 여러분의 몸과 미래가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아보카도는 놀라운 만큼이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강력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 때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숨겨진 층을 벗겨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실수들 중 놀라운 것이 있었나요? 아보카도를 먹은 후 나쁜 반응을 겪은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 영상에서 다루어진 아보카도 관련 위험 중 하나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는 영상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아보카도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새로운 레시피 5가지를 추천해 드릴까요? 30일